해외여행을 가실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해당 국가의 콘센트 규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외국에서 사용할 때에는 전압과 콘센트의 규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콘센트는 세계 각국에서 초창기 미국식 플러그, 핀이 3개인 플러그 이외에도 제조업체마다 개발한 플러그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이상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접한 문화권이나 지역은 나라별로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우리나라의 콘센트의 표준 규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콘센트의 형태와 종류에 대한 학습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일반 콘센트 시설 기준을 알고 접지 공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일반 콘센트의 종류와 구조를 알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전기 설비 규정 개요 이해하기, 일반 콘센트 설치 기준 이해하기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기였던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경제 성장이 한창이었던 우리나라는 해외 수출을 위한 무역에 있어서 기술적 장벽 해제 협정을 위해 국제 표준기구인 IEC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한전설비는 미국 방식이었고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수용가 설비들은 일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술 표준이 시급한 사항이었습니다. 전기설비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외 어디에서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표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가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입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 기술기준과 대통령령인 동시행령 제43조 기술기준의 제정 원칙에 의거해서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제정한 고시입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전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선언적 사항으로 행정명령입니다. 또한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기술기준의 하위 규정으로 되어 있고 미국 방식과 일본 방식이 혼재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규정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고 현재의 한국 전기설비 규정 KEC를 사용하게 된 거죠. 사실 KEC는 판단 기준이 폐지되기 1년 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서 판단 기준과 함께 1년 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적응 기간이라고 할까요? 이후로 6차례의 개정을 통해 2023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된 내용을 현재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KEC는 전기설비 분야와 발전설비 분야를 통합하여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전기설비 분야는 전기 직종의 모든 자격시험과 검사 기준이 포함이 되는데요. 제1장은 공통사항으로 전기설비의 전반적인 사항의 기준입니다. 제2장은 저합정 전기설비의 기준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제3장은 고압과 특고압 전기설비의 기준이고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공공장소에 관리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4장은 전기철도 설비의 전기설비의 기준인데요. 지하철과 고속철도 등과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대중교통에 대한
전기설비의 기준입니다. 제5장은 분산전원 설비 기준으로 ESS나 BMS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6장부터 7장까지는 발전설비 분야로 발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과 부속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전기설비 기준과 변경된 한국 전기설비 규정의 주요한 재개정 사항 첫 번째로 저압 범위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저압의 범위는 교류일 경우 600V 이하였고요. 직류일 경우는 750V 이하로 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전압의 범위는 교류일 경우 1000V 이하이고 직류일 경우는 1500V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 규격을 수용하고 승합된 전압을 다양한 설치 활용해서 더욱더 안전한 보호장치를 수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압과 특고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개정된 두 번째 전선의 식별법이 국제 표준화로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상선과 중성선은 특별한 명칭과 색상을 구분하지 않았고 일부 상선의 표현을 R상이나 T상, S상 또는 X, Y, Z의 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흑색과 적색, 청색과 백색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전기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에서 만들어낸 부분이 산업 현장에 설치되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오인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변경된 KC 식별 색상 기준은 표와 같이 상선을 L1과 L2, L3로 규정하고 중성선은 N으로 표기합니다. 색상도 상선의 순서에 따라 갈색과 검은색, 회색으로 규정하고 중성선은 파란색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검은색과 파란색의 표현은 최근에 흑색과 청색을 한글 표현으로 변경된 사항이며 검정색과 파란색 등의 표현도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접지선의 명칭을 보호도체 P로 규정하고 색상은 초록색 바탕에 노란색 줄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취지를 살펴보면요. 상선과 중성선 접지선 등이 설치되면 오랜 시간이 경과하고 태양빛 등에 노출이 될 경우 변색에 의해서 색상의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줄이 들어간 색상을 적용하면 비교적 식별이 가능하므로 중요한 접지선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접지공사는 감전사고를 방지하여 정기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기기 손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접지공사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 KEC에 적용되는 기점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적용하던 종별 접지 설계 방식이 전면 폐지되고 현장에 특화된 국제 표준의 접지 설계 방식을 도입하여 접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의 분류는 개통 접지와 보호 접지, 피레 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통 접지는 전력 계통의 이상 현상을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보호 접지는 감전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하는 방식이며 피레 시스템 접지는 뇌격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목적의 접지 방식입니다. 접지 목적과 특성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접지 설계 방식의 국내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로는 단독 접지와 공통 접지, 통합 접지로 분류합니다. 단독 접지는 특고압과 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접지 계통의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접지 방식입니다. 공통 접지는 특고압과 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을 등전이 형성을 위해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입니다. 통합 접지는 계통 접지와 통신 접지, 필해 접지의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변경된 접지 방식과 단면적을 살펴보기 이전에 기존의 접지공사 부분부터 살펴보면 특고압 및 고압 설비 대상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15옴 이하이고요. 접지, 도체, 최소 단면적은 6스키아 이상입니다. 400V를 초과하고 600V 이하 설비 대상의 제특별 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1옴과 같이 15옴 이하이고 접지, 도체, 최소 단면적은 2.5스키아 이상입니다. 400V를 넘지 않는 설비 대상의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100옴 이하이고요.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2.5스키아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종 접지공사는 변압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변압기는 특고압, 고압과 저압의 혼촉을 방지하는 목적의 접지공사이므로 해당 계산식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5옴 이하의 결과값을 설정합니다.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16스키아 이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종별 접지는 현재 폐지되었고요. 한국 전기설비 규정의 KC에 의한 접지 저항 값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계통접지의 TN, TT, IT, 보호접지, 필해 시스템 접지, 변압기 중성점 접지 등으로 각 특성의 적합성을 중요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상도체 단면적에 따라 선정하고 차단 장치가 5초 이하로 동작할 경우 수식에 의한 결과값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콘센트 설치 기준은 KC 234.5 콘센트의 시설을 준수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콘센트의 전격 전압은 사용 전압과 동등 이상의 KS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그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첫 번째로 노출용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조영제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영제라는 것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천장이나 기둥, 벽 등을 통칭하는 단어이죠. 자, 두 번째로 콘센트를 조영제에 매입할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견고한 금속체 또는 난연성 절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해야 되고요. 이 말은 금속 박스 또는 불이 잘 붙지 않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합성 수지제 박스를 사용하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콘센트 자체의 그 단자의 충전부가 누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 절연문의 외압을 가지는 것을 벽에 견고하게 부착하였을 때 하나여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콘센트 자체에 합성 수지제 박스가 탑재되어 있으면 박스 설치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콘센트를 바닥에 시설하는 경우 방수 구조의 플로우 박스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들 박스의 표면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사용 설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에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인데요. 정격 감도 전류 15mA 이하,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 전류 동작형이어야 하고요.
전격 용량이 3kVA 이하의 절연 변압기로 보호된 전로이거나 누전 차단기가 일체형으로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되고요. 접지를 반드시 연결해서 시설합니다. 세부사항 5번째,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콘센트 및 기계기구용 콘센트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접지와 연결 설치하고 방습 장치까지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KC 234.5 콘센트의 시설의 두 번째로 주택의 옥내 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해야 합니다. 즉, 감전 방지와 콘센트의 전원 연결되는 기계기구의 파손 방지를 위해 접지 콘센트를 기본 재료로 설치하라는 설명이죠. 콘센트의 형태별 분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사용전압이 교류 220V용으로 둥근형 꽂은 플러그를 사용하는 콘센트는 노출형과 매입형으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노출형 콘센트인데요. 조형제 표면에 피스못 등으로 고정해서 설치합니다. 둥근형 꽂은 플러그 접속구의 개수에 따라 1구, 2구, 3구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오른쪽에 나타낸 그림은 매입형 콘센트입니다. 조형제 내부에 금속재 또는 난연성 절연제 박스를 우선 설치하고요. 그 안에 매입형 콘센트를 설치해 줍니다. 둥근형 꽂은 플러그 접속구의 개수에 따라 1구, 2구, 4구 형태가 기본입니다. 접지용 콘센트에 대하여 살펴보면요. 교류 220V용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한 개의 접속구당 접지 전극은 2개가 있습니다. 누전이 발생하면 누전 차단 장치가 빠르게 동작하도록 감전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콘센트 앞면을 보면 플러그를 꽂는 원형이 안에 외부에 노출되어 위아래 2개의 금속 부분이 접지 전극이 되겠습니다. 둥근형 꽂음형 플러그를 연결할 경우 미끄러지듯이 접지 부분이 접촉하게 되죠. 콘센트의 뒷면을 보면 내부에 접지 단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지형 콘센트는 감전 예방과 연결 부하 설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선의 접속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콘센트 뒷면을 보시면 전원 단자 2개와 접지 단자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센트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단자는 한 개당 구멍이 2개가 한 쌍으로 구성돼서 내부에서는 이 두 구멍이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세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 배선 접속은 전원선과 점프선, 접지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원선과 점프선은 갈색과 검은색, 회색과 파란색 전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지 단자와 연결되는 접지선은 녹색 바탕에 노란색 줄이 표시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선의 접속에서 점프선은 콘센트 박스 내에서 접점 간의 회로를 연결하고 접속하는 방법이죠. 왼쪽 그림은 4구 콘센트의 후면부로 실제 배선을 나타내었는데요. 4구 콘센트를 2구 콘센트 2개를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점프선으로 회로를 연결합니다. 첫 번째,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콘센트의 전원 접점은 극성이 없으므로 검정 원 표시 부분에 회색 전선으로 전원 플러스를 연결하였고요. 파란 원 표시 부분에
파란색 전선으로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연결된 검정 원 표시 부분의 회색 전선과 접속한 단자에서 내부 점프선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점프선을 두 번째 콘센트의 검정 원 표시된 단자와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전원 플러스 점프선을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전원 마이너스 접점은 파란색 전선을 이용해 접속합니다. 접지선은 빨간색 원 표시된 접점을 점프선을 만들어서 접지형 4구 콘센트 배선을 완성합니다. 콘센트의 전원 단자에 전선을 연결할 경우 전선이 구부러지지 않게 펴서 준비합니다. 준비된 전선을 단자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힘주어 밀어 넣어서 접속합니다. 접속 후 빠지는지 살짝 당겨서 확인합니다. 콘센트의 전원 단자와 전선을 빼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준비합니다. 드라이버로 하얀 버튼을 누르면서 전선을 잡아당깁니다.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누르면 고장의 원인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에서 확인하시면 2구 콘센트가 2개가 있습니다. 주방에 1개가 있고요. 안방에 1개가 있습니다. 콘센트 중에 심볼이 잘못 표기된 부분은 총 10개입니다. 세탁실에 3개, 김치 냉장고실에 2개, 욕실 1번에 1개, 주방에 1개, 욕실 2번에 1개, 베란다에 2개입니다. 1구 매입형 콘센트 부분은 총 20개인데요. 세탁실에 1개, 주방에 7개, 방 2번에 2개, 안방에 5개, 거실에 4개, 방 1번에 2개입니다. 1구 방적형은 총 2개인데요. 욕실 1번에 1개와 욕실 2번에 1개입니다.